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집단 감염으로 70명 넘게 신규 확진자가 나온 대구는 오늘은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주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보규 기자, 오늘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대구 경북에서는 자치단체 집계로 2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가 23명, 경북은 4명인데요. 경북의 경우는 경주에서 오늘 오후 10대와 20대 확진자가 1명씩 나와서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집계보다 2명이 추가됐습니다. 대구시는 어제까지 7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제2미주병원의 감염 경로를 다양한 각도로 추적하고 있는데요. 공기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층의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정신병원의 특성상 창문을 밀폐해 놓는 등 밀집된 공기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정신병원 내 추가적인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종사자에 대해서만 진행한 전수조사를 이번 주부터 환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나온 요양병원은 일주일에 2번씩 재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의 완치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에서는 전체 확진자의 57%, 경북에서는 55.8%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군산의료원에서 퇴원한 37살 환자가 닷새 뒤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금껏 대구에서 확인된 완치 뒤 재확진 사례는 4명인데요. 대구시는 퇴원 후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 즉시 구군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최복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어제 하루 105명이 늘어나 총 9,583명이 됐습니다. 특히 공항 검역을 통해 발견된 확진자가 하루 새 21명으로 대구 다음으로 많아 이 정부가 입국자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 대책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모은희 기자, 다음 달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은 2주간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가 시행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지만 유례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가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할 곳이 없는 외국인은 정부 제공 시설에서 2주간 강제 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관련한 고용 안정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막대하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했으며 단기 일자리 공급을 위한 특별 지원도 곧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것만으론 충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당정청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인데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최종 발표가 된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저녁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협의를 열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내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여당 내에서는 소득 하위 70%가량의 국민에게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형식의 현금성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급 대상을 축소해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000만 가구에 100만 원씩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청은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정은 총선 뒤 추진될 2차 추경에 포함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도 지원 확대에 나섰습니다. 지자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 8천억 원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개정안이 모레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바로 지원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당초에 예정된 학교 개학일이 다음 달 6일인데 이 정부 방침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정부가 4월 6일로 예정된 개하기를 또다시 늦출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단 모임이나 행사가 아직은 위험하다는 평가를 내놔 사실상 개하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집단 발병 사례를 예방하고 있지만 완화했을 경우 또다시 대규모 유행이 증폭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제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오늘 당정 협의를 열어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에 나섰는데요. 4월 6일 등교는 당장 어렵다는 현장 의견에 무게를 두고 온라인 개학과 원격 교육 실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와 각급 학교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쯤 개학 관련 결정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일요일을 맞아 정부가 종교계에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했다고요. 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신교회를 비롯한 종교계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박 장관은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영상 예배와 가족 예배로 대체하고 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와 참여에 앞장선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방역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만민중앙교회 관계자와 해외 입국자들의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에 대해 점검을 벌였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는 이 교회 신도인 4남매가 오늘 한꺼번에 확진을 받았습니다. 관악구에 사는 50대 신도도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만민중앙교회 직원과 직원들의 가족 확진 사례도 오늘 4건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하루 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는 최소 22명으로 늘었습니다. 구로구는 현재 만민중앙교회를 폐쇄하고 확진자들과 접촉이 의심되는 33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거주하는 다른 자치단체들도 접촉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는 해외 입국자들의 확진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어제 발생한 신규 환자 6명 가운데 5명이 해외 입국자입니다. 강남구는 이 중 2명이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민이라며 확진자가 나온 2개 동 주민들에 대해 이번 달 31일까지 무료 진단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 용인에서는 20대 영국 유학생과 스페인 친지를 방문하고 온 부부가, 김포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어학연수 중 귀국한 20대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서울시 집계 현황을 보면 서울 지역 확진자는 하루 전보다 24명 증가한 413명입니다. 해외 접촉 관련이 15명 늘어 총 112명으로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숫자를 넘어서 가장 많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늘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였습니다. 지난주 점검에서 적발된 280여 개 교회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집회금지 명령이 내려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한 일부 교회들은 여전히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현재 확진자 9,500여 명 중에 해외 유입이 412명으로 전체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최근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오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583명입니다. 이 중 해외 유입 환자는 412명이고 외국인은 35명이었습니다. 이 중 5,033명이 격리 해제되어 전체 확진자의 52.5%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105명이었고 격리 해제는 22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8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사망하신 8분은 80대 이상 어르신이 6명이셨고 70대 어르신이 2분이셨습니다. 사망자가 152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치명률은 1.59%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81.1%는 집단 발생과 연관성이 확인되었고 14.6%는 조사 중이거나 분류 중인 사례입니다. 전체 확진자 중에 412명, 4.3%가 해외 유입이고 집단 발병 중에서 신천지 관련이 53.1%, 그 밖에 요양병원이나 집단 발병과 관련된 경우가 16.4%, 확진자의 접촉자가 11% 정도이며 1,397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도별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의 신규 환자가 많았습니다. 서울 지역은 신규로 20명이 보고가 되었으며 구로구의 만민중앙성결교회하고 관련된 집단 발병과 유입 환자가 많았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23명의 신규 환자가 증가하였고 제2미주병원 등의 요양병원 관련된 신규 환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천, 대전, 세종, 경기 등에서는 해외 유입 관련된 사례에 대한 보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어제 검역소를 통해서 확인된 신규 환자는 21명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 소재 교회인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하여 전일 대비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3월 5일 무안 만민중앙교회 20주년 행사에 확진자 3명을 포함한 서울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 7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남 지역 확진자와의 연관성 등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해당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접 접촉할 수 있는 종교 행사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만민중앙성결교회는 3월 6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대규모의 노출은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 준비 과정 중에 일부가 집단으로 노출이 되어 해당 참석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유럽, 미국 지역 입국자뿐만 아니라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자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참고로 어제 신규 확진된 105명 중에서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41건으로 전체 39%였습니다. 아마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으로 좀 더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입된 국가별로는 유럽이 23명, 미국 등 미주 지역이 14명, 중국 외에 아시아 지역이 4명이었습니다. 내국인이 40명, 외국인이 1명이었고 검역 단계에서 21명을 발견하였고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사례가 20명이었습니다. 유럽 및 미국 지역 입국자는 공항 즉시 검역을 충실히 받아주시길 바라고 검역 이후에는 자가격리로 분류되신 분들은 반드시 집으로 귀가하며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마련된 전용 공항 리무진 버스와 전용 KTX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 물품을 사용하고 또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 앱을 통해 연락하여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대구시가 긴급 생계자금 지원 신청을 다음 달 3일부터 접수합니다. 이 대구시의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대상인데요. 이 긴급 생계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오늘 오전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이고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서 방문 신청은 4월 6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되지만 방문 신청은 4월 6일 월요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홈페이지 주소를 알리겠습니다만은 이 주소를 기억하지 않으시더라도 시와 구군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편리하다는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방문 신청하실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시간은 대구은행과 농협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우체국과 행정복지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평일에 신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도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신청서는 최소한의 내용만 기재하도록 하였고 장애인, 고령자, 거동 불평하신 분 등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접수 절차를 따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 절차도 마련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긴급 생계자금은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자가 되시면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다음은 지원금 배부와 수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금은 세대 원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데 50만 원은 정액형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은 4월 10일부터 시작하여 5월 9일까지 지급합니다. 등기 우편으로 수령하시거나 아니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 등기 우편이나 방문 수령을 선택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여 안전도 확보하고 편리하기도 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집에서 등기 우편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선택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현장 수령은 개인별로 문자 통보해 드리는 날짜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문자로 통보된 수령일자 그 이후 날에 방문하여 수령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불카드는 7월 31일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쇼핑몰 결제나 유흥업종,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상품권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이용 조건을 따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계자금을 선불카드 및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가게에서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경제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번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도 회생시켜서 궁극적으로 우리 대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그 파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 긴급 생계자금 외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생존자금과 취약계층 고용특별지원대책 등 추가 대책들도 정부 지침과
예산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조금만 참고 힘을 냅시다. 마지막으로 감염 위험성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 주시고 방문 신청 시에도 그동안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발휘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그래픽을 보면서 현재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네, 신방실 기자, 오늘도 확진자가 100명 이상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583명으로 어제보다 105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공식 집계로 152명인데 대구에서 추가로 사망자들이 확인되면서 156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치료가 끝나서 격리 해제된 사람은 5,000명대로 총 확진자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선언한 지 오늘로 일주일째인데요. 지난 22일 이후 신규 확진자는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가도 어제 다시 146명 그리고 오늘 105명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원인은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 증가에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봤더니 제2미주병원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에서 2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도 총 42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습니다. 검역 과정에서도 21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대구에 이어서 가장 많았는데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지난 25일 34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후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전 세계 상황도 썩 좋지가 않죠. 네, 팬데믹 선언 이후 2주가 조금 넘은 지금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63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하루에 10,00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더니 이제는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탈리아도 9만 2천 명을 넘어서 미국과 이탈리아의 확진자가 중국보다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해외에 머물던 우리 국민들의 입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역을 포함해서 해외 유입으로 추정되는 누적 확진자 수를 보면요. 오늘도 50명 가까이 늘어서 412명이 됐습니다. 전체의 4.3%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는데 문제는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공항, 검역에서 발견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나머지는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2차, 3차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해외 입국자들의 철저한 자가 격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잠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어제 발표된 수치보다는 좀 줄긴 했습니다. 여전히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현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최근 100명 안팎으로 그러니까 신규 환자가 100명 안팎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늘고 있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수도권은 주로 종교시설, 또 대구 같은 경우는 정신병원 같은 어떤 병원의 집단 감염 사례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100명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집단 감염과 이제 해외 유입 사례 숫자가 지금 적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제 사망률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 대구에서 사망자가 또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156명입니다. 예. 계속 늘고 있는데요. 주로 70대 내지 80대 이상 고령자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치명률은 1.6%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치명률이 17.5%니까 80세 이상에선 6명 중 1명이 사망 위험이 있는 겁니다. 또 80세 이상에서는 중증 이상으로 갈 확률이 50%라고 하니까 절반가량이 산소치료를 받을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처음에 많은 환자들이 한꺼번에 발생을 했고 예. 당시 좀 이렇게 환자 치료가 좀 적체되면서 중환자 치료도 좀 늦어졌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쪽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70대, 80대 고령자들께서 사망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80세 이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망자, 그러니까 사망률, 치명률을 줄이는 게 하나의 또 숙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가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격리 조치를 할 예정이죠. 예, 다음 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 예. 3일 뒤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혹시 집이 없는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단기 체류라고 하더라도 혹시 거소가 없으면 국내 거처가 없으면 정부 시설이라도 들어가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관광 목적의 외국인 단기 체류는 차단하는 셈이 되겠죠. 들어와도 14일간은 격리가 되기 때문에 관광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4.3% 정도 전체 확진자의 해외 유입이고 계속 지금 잘 보면 1월 말 2월 초 상황으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해외에서 유입이 훨씬 늘어나고 있으니까 또 앞으로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개학이 또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예. 이렇게 해외 유입을 줄이지 않으면 이게 이제 지역사회로 가서 전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해외 유입 차단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412명이 지금 해외 유입 사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이 병원 내 집단 감염이 지금 문제인데 그 제2미주병원 그 앞서 대실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썼던 건물이지 않습니까? 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대실요양병원에서 9명의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 예. 같은 건물이고 층이 다를 뿐입니다. 예. 제2미주병원인데 이건 정신병원이고요. 그래서 폐쇄병동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75명이 지금 집단 감염으로 밝혀졌는데 아직도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쇄병동이라서 처음에는 병원 직원만 조사를 했는데 다 음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수조사 환자까지 검사를 해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이미 감염된 상태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 등을 포함해서 요양시설에서 나온 게 집단 감염이 전체 환자의 16%나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요양시설 또는 병원 등의 집단 감염을 차단하는 게 관건이겠습니다. 네, 그 집단 감염이 취약한 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대해서 대구시가 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좀 사전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을 보면은 이 종교 시설이 문제입니다. 종교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으로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네, 또다시 그 집단 감염 사례가 터져 나왔죠. 구로구 만민중앙교회에서 연관된 게 최소 지금까지만 22명이라고 합니다. 예. 지난 22일 온라인 예배 제작을 하면서 교인들이 모였었는데 이 접촉자가 한 24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도 지금까지는 22명이지만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도 직접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특히 그 성북구 사랑의 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방역 지침을 어겨서 그 집회가 금지됐는데도 오늘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치가 또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영등포구 신길교회, 강남구 광림교회도 오늘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네, 또 2차 감염 또 3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이 재확진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 특이한 것이 일가족 3명이 다시 재확진이 되는 아주 좀 설명이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 김포 사례고요. 17개월 된 유아와 부모가 같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렇죠. 이제 치료가 돼서 음성으로 나왔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3명 모두 다시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게 이제 재감염이 된 건지 또는 음성이 위음성, 그러니까 가짜 음성이었다. 그러니까 좀 검사가 좀 잘못된 건지 예. 아니면 약하게 바이러스가 남아 있다가 다시 발현된 건지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희귀한 사례로 보입니다. 예. 3명 중에 1명이 재감염이 됐다 하면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같은 가족이 동시에 또 재감염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설명하기 힘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좀 조사가 있어야겠습니다. 네. 좀 설명이 한 명이 돼야겠죠. 뭐 재발현이 된 뒤에 또 그 예. 가족이니까 또 다시 전파했을 또 가능성도 옮았을 물론 수도 있고. 있을 수 있겠죠. 아하, 그렇군요. 네. 자, 4월 6일 이제 개학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연기 가능성 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일단 교사분들 4천여 명을 조사를 했는데 73%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시도 교육감들도 대부분 등교로 개학을 하는 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예. 앞서 방역 당국도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환자가 급속하게 줄지 않고 있는 이상 개학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다음 주 내일이나 모레쯤에 온라인 개학을 할지 네. 또 추가 개학 연기를 할지를 결정을 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사실상은 지금 바로 개학을 하는 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예. 뭐 온라인 개학을 하더라도 준비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또 교육계에서는 좀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아무튼 뭐 다음 주 초니까 좀 며칠 있으면 바로 이거 확정을 해서 바로 발표가 되겠죠. 네. 예. 또 빨리 발표가 나와야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도 문제입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상황이 지금 사실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지금 10,000명을 넘어섰어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이탈리아에서만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서서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치명률까지 10.8%니까 상당히 높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고요. 스페인에서만 확진자가 92,000명이 나왔는데 다행인 것은 일주일 전부터 이 확진자 증가율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폭이 상당히 감소세가 되고 있어서 예. 이 이탈리아 상황은 하루 이틀 정도의 정점을 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이탈리아의 상황은 약간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직까지 좋아진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렵지만.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얼마 뒤에는 정점을 치겠죠. 그나마 조금 이제 희망이 조금씩 보인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탈리아 주변국들 상황, 뭐 스페인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뭐 프랑스, 독일 다 유럽 전체가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스페인도 뭐 72,000명, 사망자가 5,000명, 프랑스도 사망자가 3,000명이라고 하고요. 예. 영국은 다 아시겠지만 총리 또 보건부 장관까지 확진 판정을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예, 각국도 주요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영국의 존슨 총리가 또 확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상황이 굉장히 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뉴욕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면서요. 미국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가장 세계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게 미국이고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예. 전체 12만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도 2,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뉴욕주 같은 경우는 52,000명인데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이 늘었습니다. 네.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러네요.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붕괴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망자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전시 어떤 그 발동법 같은 방역 물자 발동법을 발령을 해서 인공호흡기를 만들어라 이렇게 또 강제 명령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자, 여러 가지 미국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지금 보이지 않던 환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본이 하루에 208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하루 예. 증가세로는 굉장히 높고요. 사실 집단 감염도 늘어서 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부는 브리핑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국무총리 현장을 주재로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죠.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생활 방역 추진 계획, 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3월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105명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9,583명이며 5,033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외국 입국자 중 확진 환자는 412명이며 외국인은 8.5%인 35명, 이외에는 다 우리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은 152명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진단검사 총 36만 9,530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사망한 환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일요일 정부는 현 시기를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더 확실하게 줄이면서 요양병원, 교회 등 집단시설의 확산을 막고 해외에서의 재유입을 차단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름이라는 단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더 강화하여 실천할 것을 당부드렸으며 오늘은 이를 시행한 지 7일차에 접어드는 날입니다. 우리 사회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참고 외출을 자제하시고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는 등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정부는 집단시설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 자제를 요청하였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교회와 사찰 등 대다수의 종교시설이 주말 종교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도 다수가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신 종교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문을 열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을 점검하고 있고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정부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총력을 다함과 동시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만 더 힘을 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 시행하는 강제적인 통행금지나 금지 명령 없이도 우리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그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시겠지만 다음 주 일요일까지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하시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줄어들고 완치자 수가 확진자 수보다 많은 날이 16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완치자가 전체 확진자의 50%를 넘어 완치자가 격리 치료 중인 환자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아직은 작은 성과이고 갈 길이 멀지만 신종 감염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무사히 완치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과 직원들에게는 격려와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도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논의되었던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지난주 평균 1일 약 8,000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평균 13만 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재관이나 그 가족들, 유학생 등 우리 국민들의 귀국이 늘면서 입국의 대부분을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강화된 검역을 적용하고 있던 유럽과 미국 등 입국자의 경우 우리 국민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럽과 미국 이외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 중이라고 판단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2주간 자가격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막론하고 장기 체류나 단기 체류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됩니다.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의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격리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자기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단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하기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과 국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의 경우 각국의 우리 대사관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격리 대신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을 확인한 후 강화된 능동 감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입국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내 외국인은 기존과 같이 검역 과정에서 전수를 검사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원활한 해외 입국자 관리를 위해 입국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기존의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가격리와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전 통보 등 절차를 거쳐 4월 1일 국가별, 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해제하거나 변경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이상의 조치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자가격리는 건강 상태를 살피는 목적도 있지만 본인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 중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는 사례가 일부 있는데, 이는 벌칙 부과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신종감염병은 지역과 출신, 종교와 인종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지역으로 확산되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모두 차별과 배제 없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공동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인들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진료에 여념이 없으신 의료인들에게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는 의료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휴양지 등 일부 장소에 일부 사람들이 몰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화되는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1차 방역에 힘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이 크시겠으나 일주일만 더 외출을 자제하시고 행사나 모임 같은 서로 간의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네, 기자. 먼저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일주일 더 좀 해달라고 또 당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뭐 나들이 철이기도 해서 좀 약간 느슨해진 부분이 있지만 예. 앞으로 일주일간만 더 참아달라라고 방역당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대책은 해외 유입을 차단하는 지금 방금 나온 대책이잖아요.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서 14일간 의무 격리를 하는 건데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현재 일평균 해외 입국자가 8,000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한 13만 명 됐는데 많이 줄어들었지만 8,000명이면 검사를 모두 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 동남아 등지에서도 들어온 사람들 중에 확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유학생, 주재원 등 한국인이지만 모든 입국자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요. 또 거처가 없는 단기 체류자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비용은 자가 부담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제 활동이 상당히 마비된 상태인데 공익적 목적, 그러니까 이제 경제 활동을 위해서 또는 계약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입국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예외를 둬서 공항에서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음성이 나오는 경우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자가격리 수칙을 좀 어기는 그런 사례들이 앞서서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이런 위반을 하는 건 진짜 이 공동체 정신을 좀 훼손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위반을 하면 앞으로는 이제 무관용 원칙을 계속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장단기 구분 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하겠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취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치료제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서 중국에서 2월, 3월에 렘데시비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항바이러스 제제인데 에볼라 치료제로 나왔다가 효과가 별로 없어서 실패한 약인데 남한에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임상 시험을 했고요. 예. 이르면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 중에 임상 시험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모든 나라에서 이 렘데시비르의 효과를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정맥 주사입니다. 먹는 약은 아니고요. 그래서 혹시 중증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 또는 중증인 분들한테 치료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렘데시비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고 해서 핵산이 있는데 유전 정보죠. 이 핵산에 가짜 물질을 집어넣어서 이 반영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증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약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상당히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충훈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일반 뉴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이번 달 들어서 4번째입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1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이 발사되는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230km, 고도는 약 30km로 구체적인 재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 중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발사체 발사 간격이 20초 정도이며 하강 중인 발사체가 다시 상승하는 이른바 풀업 기동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사체는 지난 2일 북한이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와 유사합니다. 당시 발사체는 비행거리 약 240km, 고도는 35km였고 역시 20초 간격으로 발사됐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도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지난 21일 이후 8일 만으로 이달 들어 4번째입니다. 합참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상황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사.15 총선 후보 등록 뒤 첫 주말을 맞아 각 당은 선대위 체제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이 정부 성공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달라, 이 정부의 무능을 투표로 심판해달라는 여야의 슬로건이 맞섰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전합니다. 호남 지원 유세에 나선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우리 민주당 후보이신 신영대 동지가 원내로 진출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 호남에서 민주당 외 후보들이 당선 뒤 민주당 입당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며 지지층 분산을 견제했습니다. 유세 과정에서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건강이 나빠져 입원했던 이해찬 대표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2, 3일 더 입원해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3고 초력 끝에 공식 활동을 시작한 김종인 선대위원장. 정부의 무능을 표로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50년대 야당의 선거구가 딱 맞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입니다. 총선 과반 의석을 달성해 6월 개원국회 개시 한 달 안에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뒤에도 자맹을 이어온 유승민 의원은 수도권 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은 여상규, 박맹우, 백승주 의원이 입당해 원내 교섭단체가 됐습니다. 내일 선거 보조금으로 55억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민생 대책을 강조하며 서민정당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의료봉사디 자가격리를 마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투표일을 하루에서 사흘로 늘려 분산 투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40조 원 규모의 긴급 구호자금 투입을 위한 채권 발행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야당이라도 좋은 제안을 해오면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황 대표의 채권 발행 제안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한 26일 발언에 대해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누가 제안하든 검토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단순 시청자도 처벌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련법 개정도 추진되는 가운데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최근 민감용 경찰청장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성착취물을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처벌 조항이 없어 이들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텔레그램 메신저 앱은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이나 사진 등을 일정 용량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점에 주목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하면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아청법상 처벌 조항을 N번방 단순 시청자에게도 적용할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버전별로 기능이 달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동안 처벌하지 않았던 단순 시청자를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대화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일 발의될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 강요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 등 3개 주에 대해 강제 격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가 돌연 철회했습니다. 대신 이들 주에는 강력한 여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제 격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힌 대상은 뉴욕과 뉴저지, 코너티켓주 등 3개 주입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뉴욕주 등에서 플로리다 같은 다른 주로 주민들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봉쇄 방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하루 3차례나 이 같은 발언을 하며 공식 발표가 임박했다고 원포했습니다. 확진자가 12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장세가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자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추가 트윗을 올려 격리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팀의 추천과 해당 주지사들과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강력한 여행 경보를 발령할 것을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요청했고 이를 각 주지사들이 연방정부와 협의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강제 격리는 반생산적이며 반미국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의 뜻을 밝힌 직후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3개 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여행 자제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이탈리아는 누적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유럽 대륙의 사망자 수가 전 세계 70%에 이르면서 유럽 각국은 이동 제한령을 추가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전날보다 88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가 10,000명을 넘은 건 이탈리아가 처음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5,900여 명이 증가해 92,400여 명이 됐습니다. 오늘 중 10만 명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치명률은 10.8%로 올라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다음 달 3일까지인 전국 이동 제한령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상황도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하루에 800명 이상 늘어 모두 5,600여 명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습니다. 확진자도 전날보다 8천여 명이 증가해 7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페인 역시 이동 제한령을 다음 달 12일까지 2주 연장했습니다. 벨기에도 이동 제한을 2주 연장했는데 이 같은 유럽 각국의 기한 연장은 다음 달 12일인 부활절 연휴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보통 유럽 국가들은 부활절을 전후로 2주 정도 학교 방학과 연휴 기간을 갖는데 그 전에 이동 제한령을 풀면 바이러스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65만 명, 이 중 절반 이상인 35만 명이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의 사망자는 세계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이 북한과 중국 국경 인근 북한군 부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망자가 2월 말 이후 100명이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사망자들의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코로나19로 추정된다며 코로나19 감염이 북중 국경 인근에서 시작돼 지금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자나 사망자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7일 외국 출장자와 그 접촉자, 감기 증상자 등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평안남북도, 양강도, 나선시 등 전국적으로 2,280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도 화창한 봄 날씨에 기온이 높게 올랐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따뜻하고 봄이 찾아왔는데 마스크와 함께하는 일상생활, 실내 생활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는 꼭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지금 날이 건조해서 화재의 위험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청주 대구 6도, 광주 7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7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밤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